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18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주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 제가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한 3, 4주 전에 미준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을 런칭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해드리는 컨텐츠 하나가 있습니다. 미준의 금주의 토픽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는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시청해 보시고 평가를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무료 컨텐츠로 전환을 했습니다. 자, 이 영상 시청하시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미존 채널 가셔서요, 커뮤니티 탭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포스팅을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팬딩으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거든요. 여기로 클릭하시면 제가 어제 공개 영상으로 전환해 놓은 미존 금주의 토픽 월요일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한번 내셔서요, 제가 무료 컨텐츠로 전환해 놓은 이번 영상 한번 시청해 보시고요. 제가 이번에 런칭한 미존 멤버십이 정말 여러분들께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월 18일 날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우존스 0.2% 올라갔고요. S&P 500은 플러스 0.39, 나스닥은 거의 1% 가까이 급등하면서 좋은 추세를 지켜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메가테크 기업들의 랠리가 조금 잠잠해지고 성장주 위주로 좋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업스타트가 13.7%나 단 하루 만에 치솟았고요. 아이온큐도 거의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레모네이드 플러스 7.33%, 클라우드 플레이어 플러스 6.97, 엑셀리스 테크놀로지가 6.91% 올라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스테미 플러스 6.2, 팔란티어 플러스 6.10, UiPath 플러스 5.19, 플러그 파워 플러스 5.11, 루시드 4.93% 올라가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성장주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다음은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표고요. 두 종목은 떨어지고 나머지 6종목은 상승했습니다. 자, 어제도 테슬라가 가장 좋았는데요. 플러스 3.20% 올라가면서 이번에 어닝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는 신호가 발견됐고요. 자, 엔비디아는 플러스 2.78, 넷플릭스 플러스 1.84, 애플이 플러스 1.73, 메타 플랫폼즈 0.57,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14% 올라갔습니다. 자, 반면 구글 그리고 아마존만 떨어졌는데요. 구글은 마이너스 0.51, 그리고 아마존은 0.83% 떨어지면서 조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제 미국 증시는 S&P 500을 기준으로 어느새 4,500을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달려온 것도 대단한데요. 에드 야딘이라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5,400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굉장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 사정에 등장하는 분이 바로 에드워드 야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전략가고요. 자, 마켓 베테랑인 에드 야딘이가 믿기로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불장에 와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우리는 지금 베어마켓 랠리를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 얘기는요, 대세 하락장이 지속 중인데 그 중에 잠깐 반등하는 데 불과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예가 이제 마이크 윌슨이잖아요. 자, 그런데 에드 야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불장에 와 있다,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S&P 500이요, 다가오는 18개월 동안 계속해서 사이클을 타면서 지금 수준에서도 20% 가까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야딘이 리서치를 이끌고 있는 에드 야딘이가 얘기하기를요, 자, 불런, 자, 이게 이제 상승 추세인데요. 이번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계속되냐면요, 적어도 2024년 말까지 계속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 1년 반 정도가 남았죠. 이제 시작되는 상승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의견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에퀴티 벤치마크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도 적어도 4,800, 그리고 잘 나가면 5,400도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6%에서 많으면 19%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widely followed strategist. 전략가 중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전략가다. 이 얘기는 이제 신용이 두툼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전략가인 에드 야디니가 보기에는요. 자, 지금 미국 경제가 패스트 슬로우다니니까 자, 미국 경제가 이제 둔화되는 것을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경제는 이제 롤링 리커버리다.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중이다. 자, 따라서 이제 미국 경제가 바닥을 찍고요. 오히려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 역시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지켜낼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자, 내가 생각할 때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다. 자, 뭐를 즐거워하고 있냐면요. 두 가지가 합쳐졌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잦아지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 랜딩인데요. 두 가지 최상의 시나리오죠.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잦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 빠져들지 않는 최상의 시나리오를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이 미국 증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내가 한동안 생각을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는 리세션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주장했던 바는 뭐냐면 롤링 리세션이었다. 롤링 리세션은요, 천천히 분야별로 하나씩 나타나는 단계별 리세션을 얘기합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경제가 한꺼번에 리세션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롤링 리커버리에 들어갔다. 자, 그 얘기는요, 이미 경제는 바닥을 찍고 차츰차츰 상승하는 중인데 분야별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중이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에드 야디니의 의견에 따르면요,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일단 리세션이 지금 발생할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리세션의 가능성이 없어졌다. 우리는 이제 회복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기대했던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바랬던 시나리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5,400까지 계속해서 달릴 것이다라는 것이 그의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자, 바로 앞에 기사에서는요, 에드 야디니가 주장하는 이 앞으로 18개월 내에 미국 증시가 5,400을 찍을 것이다 라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환호성을 지를 것이 아니라 또 반대측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겠죠. 자, 이번에는 제프리즈인데요. 제프리즈의 애널리스트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투자자들한테 노트를 보냈다. 자, 주식 투자 기관에서는 계속해서 그들 고객을 위해서 이제 투자 노트를 보내주잖아요. 자, 월요일날 보낸 노트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다크 클라우드가 오고 있다. 그 얘기는요, 미국 증시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굉장히 불길한 예감이 들죠. 자, 제프리즈가 얘기하기를 월가에서 지금 포텐셜 헤드윈즈를 맞이할 것이다. 자, 그 얘기는요, 다가오는 하반기에 굉장히 많은 역풍이 불 것이다. 좋지 않은 추세가 발견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제프리즈의 분석가들, 애널리스트들은요, 현재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걱정되고 있냐면요,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증시의 참여자들이 너무나 과소평가하고 있다. 자, 어떤 부분을 과소평가하고 있냐면 리세션이 찾아올 확률이 높은데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걱정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미국 증시의 투자자들은 점점 더 미국의 리세션 예상을 포기하고 있다. 자, 그 얘기는요, 전에 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의 리세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래식한 매크로 시그널을 보면, 그 얘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매크로 상황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치를 확인해 볼 때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둔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것이 제프리즈의 의견입니다. 자, 전략가 이름은요, 크리스토퍼 우드고요. 자, 미국의 주식 시장은 지금 굉장히 벌러너블하다. 이 얘기는요, 노출돼 있다. 굉장히 약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그러냐면 어닝의 다운그레이드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가오는 미래에 기업의 어닝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기업의 어닝이 하락하게 되면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얘기는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전문가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토마스 시몬즈고요. 자, 이 전문가는 제프리즈에서 미국 쪽 이코노미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자, 이 경제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글루미 픽처, 굉장히 우울한 느낌이 든다. 자, 다가오는 단기간 동안요, 미국의 경제의 전망이 굉장히 우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고집이 세고 스티키할 것이다. 끈적끈적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은요, 지난주에 발표된 CPI 결과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지난주에 미국의 CPI가요, 3.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 그 전달만 해도 4.0%였잖아요. 따라서 지금 미국 경제에 굉장히 좀 인플레이션이 둔감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자, 토마스 시몬즈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미국의 연준에서 보는 것은요, 헤드라인 CPI가 아니라 근원 PC입니다. 자, 이거는요, 2%까지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지난 1년 넘게 반복해 왔던 것이 연준이잖아요. 따라서 CPI가 3.0까지 떨어진 것은 굉장히 고무적이지만 여기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스터번, 고집이 세고 끈적끈적한 그런 인플레이션이 될 것이다. 3.0 밑으로 떨어져서 정말 근원 PCE가 2.0까지 떨어지는 데는 한참 걸릴 것이다. 이러한 예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하드 랜딩입니다. 따라서 토마스 시몬즈가 보기에는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것이다. 자, 그러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에드 야디니의 의견과는 정반대죠. 자, 에드 야디니의 경우에는요, 두 가지의 긍정적인 부분, 따라서 최상의 시나리오죠. 인플레이션은 잦아들고 거기에다가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주가가 5,400을 찍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지금 제프리즈의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죠. 인플레이션은 지금까지 잘 내려왔지만 여기서 더 내려가진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하드랜딩, 즉 리세션까지 온다. 따라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적인 의견이 있는데요. 자, 코퍼레이트, 따라서 기업의 발란시트, 재정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정 상황이요, 계속해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레비뉴,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매출이 감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로우 인플레이션입니다. 자, 지금 인플레이션이 CPI 기준으로 3.0까지 떨어졌잖아요. 자, 근데 이게 원래 한 10%까지 올라갔었죠.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잦아들면서 오히려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제품,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웨이지, 임금이라든지 인트레스트 레이트는 계속해서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요, 비용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매출은 감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따라서 그들의 재정 상황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상할 때 기업들은요, 계속해서 마진의 프레셔, 따라서 이제 기업이 만들어내는 이익 있잖아요. 이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처할 수밖에 없다. 자, 그 얘기는요, 계속해서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거고 또 레이오프, 사람도 계속해서 해고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3분기부터, 지금 이미 3분기가 시작됐죠. 7월, 8월, 9월이 3분기잖아요. 3분기부터는 리세션이 정말로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먼 미래가 아니죠. 이번 분기부터는 미국 경제가 급속도로 냉각이 되면서 주식시장에도 찬바람이 몰아올 것이다 라는 것이 제프리즈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과연 앞에서 살펴봤던 에드 야디니의 긍정적인 의견,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살펴봤던 제프리즈의 부정적인 의견 중에요, 어떤 의견이 맞아떨어질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 결정적인 키는요, 아마도 향후에 발표될 PCE 지수에 달려있지 않나 합니다. PCE 지수가 정말 CPI처럼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주식시장에 환호성을 지르겠죠. 따라서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이 근원 PCE 지수가 다음에 어떻게 보고되느냐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요, 다음 PCE 지수는 7월 28일 날 발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가서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20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220% 정도 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T의 의견에 따르면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엔비디아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엔비디아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올타임 하이를 찍고 그리고 나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CT의 의견입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가 460이 조금 넘죠. 자, 올타임 하이는 4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걸 넘어서 계속해서 달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CT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의 이름은 아티프 말릭이고요. 아티프 말릭이라는 전문가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514명의 애널리스트 중에 36위에 랭킹이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상위 1%도 아니죠. 상위 0.5% 정도에 들어가는 탑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석세스 레이트는 70%입니다. 10개 정도를 추천하면 7개 정도가 맞아 떨어지고요. 지난 1년 동안 에브리지 리턴은 무려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능한 전문가 아티프 말릭이 이번에 얘기하기를요. 프라이스 타겟을 무려 $100나 추가적으로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새로운 목표 주가는 520을 지금 부여하고 있거든요. 자, 말릭의 타겟 주가는 지금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도 14% 정도 추가적으로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스 케이스고요. 불 케이스가 따로 있거든요. 자, 불 케이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예상대로 맞아 떨어질 때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타나게 되면 그 경우에는요. 주가가 무려 600까지 올라갈 수 있다. 따라서 베이스 케이스는 520 그리고 정말 최상의 시나리오가 구현된다면 60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무려 32% 가까이 폭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엄청난 예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600까지 올라가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22년 말에 비교했을 때 무려 4배가 뛰는 겁니다. 따라서 한 1년 만에 주가가 4배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이 바로 엔비디아다. 정말 무서운 주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520이건 아니면 600이 되건 이게요. 완전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예상 주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에서 월가에서 주고 있는 목표 주가를 보면요. 평균 수치는 479.22에 불과합니다. 자, 하지만 최고로 높은 목표 주가는요. 무려 767도 있거든요. 따라서 최고의 그 목표 주가를 대비해 봤을 때 520도 그렇고 600도 그렇고 말도 안 되는 목표 주가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CT의 말릭이라는 전문가가 이렇게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급격하게 올린 이유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를 하는데 AI 위너인데 확실한 위너다. 따라서 다른 경쟁 기업이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령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이다. 이렇게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인공지능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자, 2027년이 되면요. 인공지능 시장은 150빌리언까지 확장될 것이다. 따라서 엄청난 잠재력, 규모를 가지고 있는 시장이 바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인데 거기에서 지금 시장 점유율을 90% 가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엄청난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말릭이 또한 얘기하기를 엔비디아는요. substantial advantage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요. 인공지능 시장을 계속해서 독점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AMD 같은 기업이 따라올 수 없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경쟁 기업들이 만약에 이 엔비디아가 이미 구축해 놓은 소프트웨어를 따라오기 위해서는요. 수십 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또 한 가지 하드웨어도 GPU의 최고 강자가 엔비디아잖아요. 따라서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두 부분 모두 독보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다. 따라서 경쟁 기업이 넘볼 수 없는 그런 위치에 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프라이스 타겟을 많이 올리면서요. 말릭이라는 전문가는 또한 earning per share, EPS에 대한 전망도 함께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EPS가 올해 2024년 회계연도에는 6% 정도 올라갈 것이다. 따라서 올해만 해도요. 이미 전에 주었던 예상치에 비해서 6% 정도 상향 조정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가오는 2025년, 2026년 같은 경우는요. EPS를 38% 그리고 30%나 상향 조정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원래 이 전문가들이 갖고 있던 전망치가 생각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EPS 전망치가 무려 40% 가까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참고로요. 제가 EPS 전망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EPS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어닝 탭을 클릭하시고요. 어닝즈 에스티메이트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시장의 전문가들이 주고 있는 EPS 전망치가 쭉 나오거든요. 자, 올해 말 같은 경우는 7달러 85센트를 한 주당 만들어낼 것이다. EPS라는 것은요. 한 주당 만들어내는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치가요. 지금 2025년이 되면 10달러 40으로 올라가죠. 자, 그리고 2년 후에는 13달러 33. 자, 3년 후에는 17달러 85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릭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수치가 이거보다 훨씬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게 예를 들어서 뭐 2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요. 자, 만약에 20달러까지 올라가고 멀티플이
40배 부여가 된다면 주가가 20 곱하기 40배면 8배까지 올라가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한 2, 3년 내에 주가가 8배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는 확실한 인공지능의 승자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오래간만에 우버 관련된 긍정적인 호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버가 이번에는 컨비니언스 스토어, 우리가 보통 편의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편의점의 딜리버리 서비스를 강화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파트너십을 하나를 결성하는 것 같습니다. 브룸 딜리버리와의 파트너십을 결성하면서 편의점 배달 서비스도 진출을 한다. 이렇게 긍정적인 뉴스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죠. 자, 우버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상대는 이커머스 소프트웨어 기업인 브룸 딜리버리입니다. 자, 브룸 딜리버리는 조금 생소한 기업이라서 찾아봤더니요. 자, 이들은 이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배달 전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들의 타겟 마켓은요. 컨비니언스 스토어입니다.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우리가 보통 편의점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그들이 타겟을 하는 시장은요. 작은 가게를 얘기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보통 구멍가게라고 불렀던데 아니면 편의점 아니면 소형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하고요. 자, 왜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이커머스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달 서비스를 요구하잖아요. 자, 그런데 대형마트의 경우에는요. 배달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직원의 수도 많고 인력 조달도 쉽고 또 물량도 굉장히 많고요. 따라서 배달 서비스라는 새로운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그들의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죠. 자, 그런데 혼자 운영하고 있는 이 구멍가게 아니면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는요. 직원의 수가 많아야 둘, 뭐 적으면 한 명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데 배달 서비스를 해줄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러한 니시 마켓에 들어가서 틈새 시장을 공략한 기업이 브룸 딜리버리다. 대신 배달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브룸 딜리버리 역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운전자를 확보하거나 이제 배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요.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대형 기업인 우버와의 파트너십을 이번에 결성하게 됐다. 이렇게 브룸 딜리버리의 입장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 딜 같은 경우는요. 이 브룸 딜리버리의 백오피스 그리고 인벤토리, 로열티 프로그램 이런 것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있는 상점이 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편의점이라든지 작은 그런 슈퍼마켓을 얘기하는데요. 자, 이런 작은 슈퍼마켓들, 가게들이 이제는 우버 이트를 통해서 그들의 물건을 판매할 수 있다. 굉장한 이점이죠. 왜냐하면 우버 이트는요. 엄청난 트래픽, 교통량이 이미 있는 그런 앱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작은 상점들 역시도 우버 이츠 앱을 통해서 노출이 가능하다. 소비자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을 살려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통합은 우버 다이렉트랑도 연결이 가능하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우버 다이렉트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우버를 통해서 딜리버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우버 앱으로 들어갑니다. 우버 이츠 앱으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 우버 다이렉트는 그것이 아니고요. 각 작은 상점들이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으로 들어가서 주문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우버에서 주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각 상점들, 작은 비즈니스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앱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배달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영세 상인들 그리고 작은 비즈니스들은요. 배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따라서 우버와의 파트너십을 결성을 해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바로 우버 다이렉트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브룸 딜리버리는요. 지금 현재 파트너를 맺고 있는 많은 상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40개 주에서 무려 3,000개의 스토어와 지금 연계가 돼 있는데요. 이들 상점들이 이제는 우버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우버 앱의 노출도 가능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우버 입장에서도요. 점점 더 많은 상점들, 무려 3,000개의 이 새로운 스토어가 우버 앱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번 파트너십은요. 우버의 입지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버 없이는 배달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아직까지 포트에 담고 있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이라는 기업에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추이 관련해서는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다가오는 미래에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요. 이 반려동물 관련된 비즈니스가 굉장히 좀 전망이 좋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우리의 수명이 연장되게 되면 이제 90세, 100세, 100세 넘게까지 사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텐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은퇴 생활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뭐 많으면 40년, 50년까지도 은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많은 외로움에 시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우자랑 사별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또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느라 또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은 고령 인구들이 아무래도 반려동물에 찾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반려동물 관련된 비즈니스가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 하나가요. 이제 반려동물 관련된 이커머스 기업인 추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하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추위 관련해서 긍정적인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자, 골드만삭스가 이번에 온라인 리테일러 추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반려동물 관련된 이커머스 기업인 추위의 등급을 업그레이드했다. 한 단계 올렸다는 거죠. 자, 그 전까지는 이제 보유 의견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매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제 포지티브한 리스크 대 리워드의 스큐가 나온다. 그 얘기는요. 리스크랑 이 보상을 생각해 볼 때 리스크보다는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옵니다. 에릭 쉐리단이고요. 자, 이분의 성적표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전체 8,514명 중에 163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석세스 레이트는 62%입니다. 10개를 추천하면 6개 이상은 맞아 떨어지고요. 1년간 평균 수익률은 14.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적 유능한 전문가인 에릭 쉐리단이 얘기하기를요. 자, 계속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 앞으로 추이가요. 다가오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10% 이상 매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거라는 확신이 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자, 동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고객의 숫자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고객의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 추이가 한 바퀴 돌았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맞바람을 받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팬데믹 기간에 이제 많은 이커머스 기업들이 이제 사용자의 수가 급등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비해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됐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추이의 주가는 지금까지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를 만들어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한 바퀴 돌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추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전략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인터내셔널 익스펜션, 따라서 전 세계로 진출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게 됐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스폰서드 에이드니까요. 이제 광고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을 했다. 이 얘기는요. 이커머스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이 이커머스에 올라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돈을 받고 뭐 프런트에 노출을 해준다든지 좀 더 많이 노출이 가능하게끔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광고를 통해서도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 자, 세 번째는 인슈런스입니다. 동물 관련해서 이제 보험 상품도 출시를 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것이 두 번째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잠재력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어떤 잠재력이냐면 다가오는 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마진이 상승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마진 수준에서 계속해서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프라이빗 라벨이 많이 등장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추이가요. 이제 이커머스 기업이었는데 그들 자신의 브랜드 상품을 런칭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달고 추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이제 마진을 향상시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헬스케어입니다. 따라서 헬스케어 관련된 상품도 출시를 하면서 많은 마진을 증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총이익 마진이요. 아마도 25%에서 28%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추이가 지금 현재 총이익 마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피터빌리티 가서요.
자, 가장 위에 있는 게 총이익 마진이죠. 자, 과거 5년 동안은 24%에 불과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28.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28%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롱텀으로 타겟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추이는 계속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 서플라이 체인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풀필먼트 센터. 이거는 이제 배송센터를 얘기하는데요. 배송센터도 자동화하면서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그 얘기는 마진이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가인데요. 자, S&P 500에 비해서 10%포인트 정도 올해 들어서 주가의 상승이 더뎠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 자릿수도 올라가지 못한 거죠. 자, 올해 상승 추세를 생각해 볼 때 추이는요, 10%도 올라가지 못하는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요, 리스크보다는 리워드가 더 크다. 주가의 상승이 도드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골드만삭스에서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12개월 내에 추이의 주가가 50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놨습니다. 자, 만약에 50까지 올라가게 되면요, 지금 현재 수준에서 적어도 32% 정도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긍정적인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추이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제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기업입니다. 바로 세일즈포스인데요. 자, 오늘 세일즈포스를 선정한 이유는 뭐냐면 두 개의 각기 다른 투자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세일즈포스에 관련된 전망은 CT에서 내놨습니다. 자, CT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자, 세일즈포스의 최근에 프라이스 인크리스,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모든 상품의 가격을 9% 정도 상향 조정했죠. 그리고 7년 만에 가격을 처음으로 올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객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가격을 이렇게 많이 올리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회계연도에는 즉각적인 혜택은 없을 것이다. 자, 왜냐면 이제 막 올렸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에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이것이 CT가 월요일날 발표한 내용이고요.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타일러 레드케입니다. 자, 타일러 레드케의 성적표를 보시면요. 자, 타일러 레드케는 CT에서 일하고 있는 별 4개를 받고 있는 전문가, 애널리스트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51%입니다. 한 반 정도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5%에 그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에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보면요. 2024년 피스컬 이어, 올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올해 프라이스 인크리스가 한 200밀리언 정도, 2억 달러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을 더해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요. 하지만 이 수치가 내년부터는 많이 올라갑니다. 자, 회계연도는 1년을 앞서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회계연도 2025년 같은 경우는요. 회사의 매출이 한 700밀리언 정도 급등할 것이다. 이제 가격을 올린 부분에서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2026년 회계연도에는요. 무려 980밀리언 정도 추가적인 매출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기사를 읽어볼 텐데요. 이번에도 역시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골드만삭스가 내놓고 있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는 캐시 랑간입니다. 자, 이분의 프로파일로 살펴봐야겠죠. 별 5개입니다. 8,514명 중에 432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석세스 레이트는 61%, 작년 한 해 동안 에버리지 리턴은 10%가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바이 레이팅을 지금 주고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 목표 주가가 무려 325달러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42% 정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세일즈포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 전문가고요. 자, 세일즈포스가 최근에 가격을 인상시켰다라고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7년 만에 처음으로 한 9% 정도 전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을 인상했거든요. 자, 이 부분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사실 이러한 가격만 올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 부분 향상된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코스트입니다. 비용 절감을 굉장히 많이 해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람도 많이 해고하면서 전반적으로 비용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세일즈포스고요. 두 번째로 고투마켓. 이거는 이제 세일즈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세일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세일즈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자, 세
세 번째로 캐피탈 얼로케이션은요, 상당히 많은 자본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많다. 자, 일단 매출 같은 경우는 가격을 올리면서 상승될 가능성이 있고, 또 비용도 많이 절감했고, 고투 마켓 하면서 세일즈도 강화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소식이 동시다발적으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프라이싱 컨트리뷰션. 자, 앞에 기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올 한 해만 보면 이 가격을 올린 부분 때문에 매출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자, 올해 한 해만 보면 별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다가오는 2년, 3년, 4년 이렇게 멀리 보면요, 좋은 효과가 예상된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데요. 올해 실적도 이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호재로 인해서 생각보다 더 좋은 추세, 어닝의 업사이트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전망에 비해서 좋은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일즈포스가 연간 행사를 했습니다. 드림포스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새로운 고객을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소식은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즉 생성형 AI의 이 기능을 탑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CRM 플랫폼에 인공지능이 합류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란간이라는 전문가가 믿기로는요, 세일즈포스는 지금 현재 1 트릴리언, 1조 달러가 가치가 있는 굉장히 커다란 잠재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연간 매출이 50빌리언을 찔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2023년 기준 했을 때 회계연도 31.4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이 세일즈포스거든요. 따라서 31.4에서 50빌리언까지 급속도로 매출이 신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우리가 보기에는 매출과 마진이 앞으로 다가오는 5년에서 6년 사이에 더블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매출도 그렇고요, 수익률도 그렇고 앞으로 다가오는 5년, 6년 동안 한 2배 정도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도 더블, 그리고 마진도 2배로 올라가면요, 결국 EPS는, 어닝은 한 4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거죠. 자,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이라는 것은 EPS를 얘기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렇게 다가오는 5년, 6년 동안 매출도 2배 오르고 마진도 2배 오르면서 이 EPS가 4배 정도 올라가게 되면요, 이 세일즈포스의 주가 역시도 다가오는 5년, 6년 동안 4배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지금 세일즈포스 관련해서 시장의 평균적인 전망치를 좀 보여드리면요. 자, 어닝즈 오셔서 어닝즈 에스티메이트 클릭하시면 되죠. 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자, 향후 다가오는 한 5년, 6년 동안 세일즈포스는 지금 현재 EPS 수준에서요, 한 2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시장의 평균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그 전망, 골드만삭스였죠. 골드만삭스는 이 수치가 지금 4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장의 평균 수치는 4배가 아니라 2배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7월 18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 마음에 드셨으면요, 소중한 댓글 그리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기사 잔뜩 취합해서요,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